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LA통합교육부가 대면 수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교내 전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겨울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3일에서 19일까지 전국에 어린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4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13일에서 19일까지 전국의 어린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4배나 급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부스터 백신샷의 접종 간격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쿠오모 전 주지사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55,400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비영리 단체가 타운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에게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주거비 지원, 무료 식사 배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이 이르면 다음 주 디렉트 디파짓을 통해 발송됩니다. 체크 발송은 10월 초에 시작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미국인 100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카불 공항 철수 후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추가 대피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막판에 일부 독소 조항이 강화돼서 입법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에 은행과 경제재개 관련주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65도가량, 내일 낮 기온은 90도에서 9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학기 시작 이후 처음으로 LA 통합교육부에서 학교 내 전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통합교육부는 헐리우드에 있는 그랜트 초등학교에서 교내 감염으로 7건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만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내 백신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메간 라일리 임시교육감은 모바일 백신 팀이 교육부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돌며 12살 이상 학생들과 교사,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2살에서 15살 사이 학생들은 성인을 동반해야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16살 이상 학생들은 동의서만 있으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통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통합교육부가 어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시작 전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학생은 3,000명이었고 개학 첫 주에는 3,500명의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731명으로 어제보다 16명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6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322건이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의 12세 이상 주민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4%, 그리고 1차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73%입니다.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는 80%가 백신을 접종을 마쳤고 90%가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겨울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6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보고되면서 7월 사망자와 같은 1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573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29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7명입니다. 지난 14일간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17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이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직업안전청은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사무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각 직장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이 요구할 경우 마스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업안전청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어린이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개학을 앞두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국 소아학회와 아동병원이 지난주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어린이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마지막 주 3만 8천여 명 선에서 불과 한 달 새 4배가 늘어난 겁니다. It is spreading quickly among the population, including our children. We have the most number of children hospitalized yet during this pandemic. 보건당국은 이번 주와 다음 주 학교가 개학하면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a third of the positive tests that we're doing now are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nd as that continues to happen, and they're spreading it in schools, some of them are bringing it home to their families. 24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0여 명으로 집계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지난해 11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속도는 여전히 더뎌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51.6%만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틀 전 식품의약국이 정식 승인한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전체 군인에게 의무화하고 즉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will also be offered a chance to sit down with their chain of command and their leadership to talk about the risks that their objection will impose on the unit and on the force and on their teammates. 이런 가운데 얀센 측은 얀센 백신을 맞고 6개월 뒤 두 번째로 추가 접종을 했더니 항체가 9배 늘어났다는 소규모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계자를 인용해서 연방 규제 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에게 3회차 코로나19 백신을 2회차 접종 뒤 8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된 시점부터 맞도록 승인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FDA가 검토하고 있는 백신 제조업체나 다른 나라의 데이터는 모두 2차 접종 뒤 6개월 경과 시점에 부스터샷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자와 모더나, 얀센 세 종류의 백신 전체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이 9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WHO는 주간 역학보고서에서 지난 16일부터 22일 사이에 보고된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와 비슷한 450만 명이었다면서 6월 중순 이후 2달 가까이 지속된 증가세가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서태평양과 미주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각각 20%와 8%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주와 비슷하거나 감소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6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1% 늘었습니다. WHO는 이와 함께 델타 변이가 현재까지 163개국에서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보다 7개국이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운 인근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 세인트 바나바스 노인 서비스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니어층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주거비 지원과 무료 식사 배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인 상담원이 상주를 해서 한인 노인층이 언어에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동쪽 메가더팍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서비스에서 한인타운 혹은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층의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에서부터 주거비 지원, 집으로 무료 식사 딜리버리, 간병인 서비스 신청 대행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타운 시니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어려운 처지의 시니어층이면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인 상담원이 상주해 한국말로 1:1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LA 시의원직에 출마한 경력으로 한인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서비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한인 시니어층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제가 변호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St. Barnabas Senior Services에서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시니어들 위해서 좋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꼭 그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프리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LA에서는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리고 한인타운 근처 사시는 분들 위해서 이 무료 서비스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뭐 통역 문제 이런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원투원 서비스를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생활이 어려운 한인타운 인근의 노인층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기 힘든 시니어층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류 신분 때문에 노인 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한인들의 경우 주거비 보조 등 직접적인 도움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료 메트로 버스 패스도 제공하며 메디칼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간병인 서비스 신청도 대행합니다. 진짜 긴급 서비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메디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 있으신 분들 우리는 돈은 얼마 있냐 물어보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으니까 어려운 상태이시면 전화해갖고 우리 이형구 케이스 매니저하고 얘기하면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는 213-503-7409예요. 한인 시니어층은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혹은 타운 동쪽 675 사우스 카론델레 스트릿에 위치한 세인트 바나바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은 전화 213-503-7409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자체 경기부양금이 빠르면 다음 주에 발송됩니다. 캘리포니아 텍스보드는 새로운 공지를 통해 첫 번째 디렉트 디파짓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 세금 보고 당시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한 납세자들은 9월 1일에서 10월 15일 사이 은행 계좌를 통해 부양금을 받게 됩니다.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겐 10월 초부터 우편을 통해 체크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LA시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4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론 걸펄인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200톤이었던 인도의 쓰레기 무단 투척이 2020년엔 14,500톤으로 450%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국은 쓰레기 불법 투기와 노숙자 캠프촌 철거를 모두 담당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다며 이로 인해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처리하는 데 평균 5일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70 스퀘어 마일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단 19대 뿐이어서 이를 통한 불법 쓰레기 투척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위생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테스트 사이트로 인한 소방국의 오버타임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론 갈펄인 LA시 감사관은 지난해 소방국에 지급된 오버타임 비용이 역대 최고인 2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400만 달러는 코로나19 테스트 사이트에서 근무한 1,800명에게 지급됐습니다.
129명의 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오버타임으로 $25,000 이상을 수령했다고 갈퍼린 감사관은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부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클 크릭 지역에서 오늘 오후 산불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300에이커를 태우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2시쯤 글렌 헬렌 파크웨이 북쪽 리틀 크릭과 던컨 로드 지점에서 발생해서 이 지역 15번 프리웨이 부근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현재까지 건물 2채가 피해를 입었고 주변 가옥 100여 채가 산불 위협에 놓였습니다. 리틀 크릭 로드 선상 레인저 스테이션 남쪽, 시에라 애비뉴 서쪽, 15번 프리웨이 북쪽, 그리고 던컨 캐년 동쪽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제45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이 어제 저녁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인사, 상공인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상임 회장으로 연임하는 강일한 회장은 결속과 봉사를 새로운 기치로 내걸고 상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45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이 24일 저녁 타운 인근 태글리안 컴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45대 LA 한인 상임 임기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 취임식 행사가 늦춰진 것입니다. 44대에 이어서 45대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강일한 상임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한인사회에 봉사하면서 상위 이사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45대는 아무래도 44대보다는 좀 더 우리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사님들과의 유대관계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상공회에서도 몇 분 이사님들이 사퇴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거를 메이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훌륭한 이사님들도 좀 더 우리가 몇 분 더 영입을 하고 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역량을 합쳐가지고 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상공인들이 회사를 접고 또한 어려움에 있는 상공인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소상공인을 위주로 그들이 같은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한 상공에서 할 것인지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미주 한인들과 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정책을 미주의 한인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청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목표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국에도 예방접종이 돼서 집단적으로 면역이 생길 적에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교민들도 좀 더 원활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쓸 작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민들이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민들이 가기를 많이 바랬고 또한 우리 상공회의소 여행사들도 소속이 돼 있는데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민들이 하루속히 빨리 한국을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하도록 상공회에서 좀 앞장서서 하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45대 LA 한인상의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한인상의에서 이사로 활동해 오면서 35대 이사장직을 맡았던 브라이언트 정 씨가 맡았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10월 9일과 16일, 23일 그리고 30일 4차례에 걸쳐서 위탁 아동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둥지 찾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한국어로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총 20시간에 걸쳐 위탁아동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정부 지원, 필수 지원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위탁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강사로 참석해 위탁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위탁 부모의 경험, 위탁자녀를 돌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교육 전에 마쳐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213-465-0606, 213-465-0606번으로 하면 됩니다. H마트가 오는 9월 21일 추석을 맞아 한아름 고국통신 서비스와 고객 감사 행사를 실시합니다. 한아름 고국통신 서비스는 현지에서 간편하게 결제,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5%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매장에서 $150 이상 주문 시 경기민 15파운드 한 포를 증정합니다. H마트 온라인에서는 고객 리뷰 이벤트도 진행돼 베스트 리뷰 10개를 선정 총 $200의 온라인 쇼핑 적립금도 지급합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영업일은 한국 수도권 평균 3일, 비수도권의 경우 3일에서 4일, 제주와 산간 지역은 약 5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주문을 해야 추석에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gift.hmart.com을 방문하면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지역본부가 한국관광공사, 유명 여행사들과 함께 온라인 여행 박람회인 트래블마트 어텀 21을 개최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은 저렴한 가격에 한국행 항공권 구매와 더불어 롯데호텔 할인, 유명 여행사의 안심 여행 상품, 건강검진 상품 등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특가는 아시아나 미주노선 항공권 할인 혜택으로 9월 1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을 대상으로 최대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계약 대리점에서는 안심여행 추천 상품과 호텔 특별 할인을 마련해서 지역별 투어와 문화유산 체험, 한국 롯데호텔 할인가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투어는 한국차병원과 H플러스 양지병원의 기본검진, 암 조기 진단, 정밀 종합검진 등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퀴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서 에어팟과 아시아나 기념품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아시아나 항공의 홈페이지인 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대피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의 철수 시한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프간 내 미국인 상당수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카불 공항 철수 후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가 대피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특파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미국인 가운데 100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카불 함락 후 미국인 4,500여 명이 아프간을 빠져나왔고 추가로 500여 명이 대기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2만여 건의 이메일과 4만 5천여 통의 전화 등을 시도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의 현재 상태는 파악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Some may have claimed to be Americans, but turn out not to be. Some may choose to stay. We'll continue to try to identify the status and plans of these people in the coming days. 블링컨 장관은 미군의 카불 공항 철수 시한을 이달 말로 재확인하면서 이후엔 외교 경로를 통한 추가 대피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당국은 철군 시한이 다가오면서 민간인 대피와 함께 병력 철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루 동안 19,000여 명이 카불을 빠져나오는 등 대피 인원은 늘고 있지만 탈출을 원하는 아프간인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I can't speak for each and every Afghan who wants to leave and is dealing with their own individual circumstances to get out.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재건 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을 수용한 데 대해선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As we talk about the Republic of Korea's support to airlift, obviously we, as I said earlier,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ir contribution. 지금은 민간인 대피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바이든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연락 두절 사태 등 허술했던 아프간 철군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들으셨던 것처럼 지난 하루 동안 19,000명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대피를 했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는데요. 수송에는 미군기 42편과 연합군 항공기 48편이 동원됐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 82,300명을 아프간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미국이 대피 작전에 총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피 시한까지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 노출된 아프간인을 모두 대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으로 즉각적인 보복 위협에 노출된 아프간인이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에 의해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사령관이 오늘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에서 육군 부대를 지휘하다 카불 함락 직전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삼성 장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미 사다트는 난 지쳤고 좌절했고 화가 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다트 장군은 아프간 육군이 싸울 의지를 잃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미국 동맹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과 지난 몇 달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우리에 대한 무시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군도 정실 인사와 관료주의 등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우리의 동맹들이 이미 싸움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역전 사업인 4조 달러 예산 처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예산안과 투표권 증진 법안의 처리 절차에 관한 결의안을 함께 묶어서 찬성 219대 반대 212표로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은 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제 투표는 하원이 하계 휴원임에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직성 예산 등 4조 달러가 넘는 바이든표 2개 예산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원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9월 27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펠로시 하원 의장은 3조 5천억 달러 예산의 경우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산 편성 작업을 거쳐 9월 15일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결의안은 바이든표 예산안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 펠로시 의장이 심사 속도를 내고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협한 결과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의 납치 공모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반정부 극단주의자 6명은 미시간주의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발해 위트머 주지사의 납치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타이 가빈이 오늘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 감형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올해 말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걸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 스캔들로 물어난 전임자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취임한 어제 저녁 뉴욕 주지사실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종전 43,400명에서 55,400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하루 사이에 12,000명이 새롭게 사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사망자 수를 수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존스홉킨스대를 비롯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추적하는 주요 기관들은 그동안 쿠오모 전 주지사가 발표하는 통계보다 뉴욕주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를 해왔습니다. 오늘 현재 존스홉킨스대가 집계한 뉴욕주의 누적 사망자 수는 54,070명으로 호컬 주지사가 업데이트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이번 통계 조정과 관련해 호컬 주지사는 공영라디오 NPR에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고 솔직한 전체 그림을 볼 자격이 있다면서 좋든 나쁘든 대중은 진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콜 지사는 쿠오모 전 지사의 부지사 시절에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투명성이 현 뉴욕주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호콜 주지사는 뉴욕 부지사의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 상원의원을 낙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진 직원들 그리고 가족 39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통역을 하거나 우리가 지은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IT 전문가 등입니다. 이 가운데는 5살이 되지 않은 영유아 100여 명과 이번 달에 태어난 신생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애초 427명을 이송할 계획이었지만 36명이 아프간 잔류나 제3국행을 택하면서 모두 391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애초 민항기로 이들을 이송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급박한 현지 상황에 결국 군 수송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군은 이송작전에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프간 조력자의 희망에 대한 기원뿐만 아니라 왕복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적진에 들어가는 작전에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간인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원 관련 우려에 대해 채용 전부터 신원 조회를 했고 길게는 7, 8년 장기 근무한 데다 이송 전 관계기관 전문가가 카불을 찾아 일일이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들이 입국하면 곧바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당의 만료에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서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대선 경선 후보도 멈추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부동산 의혹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지 이틀 만입니다.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이면 농지 만여 제곱미터를 샀는데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왔습니다. 윤 의원 부친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짓고 해마다 쌀 애국가 만이를 지불한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부친의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소명으로 당이 문제없다 했는데도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꺼내자 당 지도부는 권익위를 겨냥했습니다.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당 지도부가 6명 의원에 대해 문제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거셌는데 윤 의원 사퇴 선언에 다소 묻히는 기류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부분을 거듭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절반에게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더 강한 조치는 공연불이 되었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진정성 없는 선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사직 안건이 올라올 경우 공을 넘겨받게 되는 셈이라 대응을 고민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유 전 의원은 LA 시간으로 잠시 뒤인 저녁 6시 반
여의도에 있는 선거 캠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 선언식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정홍원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20명 이내로 선관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갈등 끝에 오는 30일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막판에 일부 독소 조항이 더 강화되면서 입법 후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YTN이 정리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이 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 체제가 있어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겁니다. 모든 언론인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논란입니다.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당장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최순실이 권력자입니까? 지금 이 법을 같았으면 최순실에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유시민 전 장관은 전직 장관인데 할 수 없습니까? 충분할 수 없습니까? 이 법안 가지고. 특히 민주당이 막판 법사위에서 손질한 고의 중과실 추정 원칙은 오히려 독소 조항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언론 보도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추정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변호사 출신인 오기영 의원은 언론활동 관련만 특화해 징벌배상 제도를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 속에 본회의 문턱에 섰던 언론중재법은 오는 30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법안 상정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시간은 벌었지만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면서 여야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권익위조사 여파에 언론중재법 문제로 어수선했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발표회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상호 토론이 없는 일방적인 발표다 보니 초등학교 학예회 같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후보들이 모인 자리에 처음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홍준표 의원은 정상국가를 만들기 위해 해묵은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국가의 실패로 국민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반문재인 정서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 유승민 감히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후보라고. 최재형 전 원장도 분노의 결집만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정부가 집권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지 또 윤 전 총장 참석 여부를 놓고 극심한 당내 갈등을 드러냈지만 12명의 상호 토론 없는 1인당 7분짜리 일방적 발표는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무슨 발표인지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정홍원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선 절차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잭슨홀 심포지움이
이틀 앞두고 국채금리 상승에 은행주와 경제재개 관련주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9.24포인트가 오른 35,405.50, S&P 500 지수는 9.96포인트 상승한 4,496.19, 나스닥 지수는 22.06포인트가 뛴 15,041.8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82센트 오른 배럴당 68달러 3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8월 중순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초미의 관심사인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청사진을 내놓거나 최소한 힌트라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공개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참석자가 연내 테이퍼링 시작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 착수에 힘이 실리는 듯 했으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이런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전문가들도 연준이 초완화적 통화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전만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팍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막판에 오프라인 행사를 포기하고 하루짜리 온라인 행사로 급 변경한 것도 이러한 시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빅테크와 금융기관, 기간산업 관련 업체 CEO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민간 부분이 우리의 핵심적 인프라 시설 대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연방정부가 혼자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며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사이버 보안의 기준을 높일 권한과 역량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애플의 팀 쿡 CEO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의 앤디 제시, 그리고 IBM의 아빈드 크리시나 CEO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와 에너지 기업인 서던 컴퍼니의 톰 페닝 CEO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출근을 늦추고 백신 접종을 압박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오늘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가 사무실 출근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애초 포드는 지난 7월부터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다 델타 변이의 유행에 이를 10월로 한 차례 늦추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함께 델타 항공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델타 항공 직원들은 매달 $200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한국 농구 남자 국가대표 포워드인 이현중 선수가 내년 NBA 신인 드래프트 참가자 가운데 전체 71위에 해당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SPN은 오늘 2022년 드래프트 전망을 통해서 상위 순번 100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이현중을 71위에 올렸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데이비슨 대학에 재학 중인 이현중은 2학년이었던 2020-2021 시즌 디비전 1 22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와서 평균 13.5점에 리바운드 4개, 2.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 선수가 NBA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된 사례는 지난 2004년 하승진이 전체 46순위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 뽑힌 것이 유일합니다. 세리나 윌리엄스가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 불참을 합니다. 윌리엄스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의료진 조언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올해 US 오픈에는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직 햄스트링 부상이 낫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S 오픈 테니스 대회는 30일 뉴욕에서 개막을 합니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라파엘 나달과 도미니크 팀 그리고 로저 페더러 등이 불참을 합니다. 이 메이저리그가 포스트 시즌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오늘 올 포스트 시즌을 다음 달 6일에 개막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첫날인 10월 6일에는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기가 열리고 7일에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전이 펼쳐집니다. 와일드카드가 결정이 되면 오전 3선승제의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8일, 그리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9일에 시작을 합니다. 리그 우승팀을 가리는 7전 4선승제의 챔피언십 시리즈는 아메리칸 리그가 16일, 그리고 내셔널리그는 17일에 1차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월드시리즈는 27일 1차전을 시작합니다. 만약 월드시리즈가 최종전까지 이어지면 마지막 7차전은 11월 4일에 열리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캔사스시티 로얄스의 경기는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휴스턴이 6대5로 승리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도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디트로이트에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콜로라도와 시카고 컵스 6회가 끝난 현재 콜로라도가 8대5로 앞서고 있습니다. 탐파베이와 필라델피아는 6회가 끝난 현재 3대3, 피츠버그와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5회 말 현재 피츠버그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5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보다 6, 7도가량 올라가는 지역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LA 지역은 낮 최고 90도에서 93도, 오렌지 카운티는 95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에서 67도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온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101도까지 올라가겠고 밤 최저 62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맑겠고 낮 최고 85도가량.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에만 가끔 비가 내릴 뿐 대부분의 지역의 가을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남부 지역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 섭씨 28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져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고 이 밖에 남부지방에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에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